우리 줌 미팅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들어오세요라고 했던데 안 들어오셨었죠? 외부에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그 나쁜 놈 소리를 안 듣고 싶은 착한 놈 증후군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들을 해요. 그래서 이 끊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전화 끊어버리는 것 마냥. 나 지금 바빠요. 빨리 얘기해요. 끊어. 이런 것도 저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덜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을 나는 존중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그때 카톡을 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날 그게 조금 안 돼서 그래서 아마 길거리에서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바람의 중심에 서라라고 이제 표현한 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날 내용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 관상인가 그 영화 기억나세요 혹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치,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 사람 이름 뭐지? 아들. 아니, 아들 말고 관상 본 사람. 관상 본 사람, 그 남자, 얼굴 큰 남자. 얼굴 큰 남자가 바닷가에 살잖아요. 바닷가에 살면서 그랬죠. 파도는 봤는데, 바람을 못 봤다라고 표현해요. 바람을 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실제로 바람은 안 보고 눈앞에 있는 파도를 봐요.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이냐, 아니면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주체이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바람을 일으키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을 일으킨다는 게 실제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도 영향이에요. 좋은 영향을 줄 건지 나쁜 영향을 줄 건지. 기왕이면 좋은 영향이 훨씬 낫겠죠. 나쁜 영향을 주어서 후대에 아주 이름을 크게 남길 일이 아니라면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영향을 줄 때 그 목적이, 우리는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비즈니스에서 제품과 마케팅과 사람, 이 3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품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탁월하잖아요. 마케팅도요, 누가 뭐래도 탁월해요. 물론 마케팅을 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품이나 마케팅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 문제야. 뭐 그들의 감정이니까. 그리고 제품도 이거보다 세상에서 더 좋은 게 없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한 가지 찾았을 때는. 하지만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면 월등히 저렴할 수 있고,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라면 월등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두 가지는요, 사실 우리의 영역도 아니지만 사실은 싸울 수 있는 것도 안 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가 왜 서치를 해야 돼? 내버려둬도 돼.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사람이라는 부분은요, 나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호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날 이 내용들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이 100% 맞다라고는 못하지만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호감이 갖는 사람들의 특징들, 호감을 갖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면 좋고,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안 쓰면 호감 안 가죠. 그리고 외모도 있고, 좋은 성격, 지식의 행동의 미소의 자신감의 긍정의 마인드까지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 이 까만 거는 그날 우리끼리 한 거였어요. 도발 정리, 피부 관리, 메이크업,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 치아, 신발, 액세서리. 근데 이제 신발과 액세서리는 러시아 분하고 이야기할 때 나온 거거든요, 뒤에서.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모.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제일모사 들어오는. 그쵸, 직접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 외모에서 한 가지 여기서 빠진 게 있어, 사실은. 자, 외모라는 게 시각적인 거만 생각을 하잖아요. 시각적인 거. 냄새도 중요해요. 그쵸, 냄새. 엄청 중요해요. 목소리도 중요하죠. 목소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청각이야. 후각까지 다 포함돼요. 냄새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나가는데 땀 쩐내가 난다. 쉰내가 난다. 특히 이제 그 지층에서 나오는 그 냄새 있어요. 빨래를 실내 건조에 똑바로 안 말렸을 때 나는 그 냄새. 냄새. 예, 그 쉰내. 호라비 냄새. 뭐 이런 것들. 그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많죠. 물론 우리 세제를 사용하고 건조 부분에서만 신경을 써준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건조가 똑바로 안 되면 냄새가 나요. 특히나 면 계열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골 갔을 때 엄마한테 절대로 수건을 이렇게 빨지 마시고요. 펄수 쓰세요. 라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딱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수건을 쓰면 착 펴놔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뭐 얼굴 이렇게 닦을 수 있잖아. 물기 조금 남았잖아. 착 펴야 되는데 그냥 걸어 이렇게. 그러면 냄새 나요 그거. 그러면은 그게 내 코를 찌르면서부터 벌써 기분 나빠지기 시작한다면 그럼 누군가를 만났는데 땀 냄새가 확 나. 누군가를 만났는데 꼬리꼬리 냄새가 나. 그러면 기분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까지도 목소리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 부분도 그래요. 성격에서 이게 아까도 이제 누구랑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고집만 사람이 바글거려. 아침에 죽는 줄 알았대. 아침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오픈을 했는데 전화가 기소가 돼가지고 딴 집은 조용해. 그 집만 보글보글보글해. 커피숍인데.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랬어요. 그분한테. 장난을 쳤지만 왜 그런지 알아요? 예뻐서 그래요. 라고 그랬어. 근데 실제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사실은 사장님은 손님들하고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항상 웃어주시고 인사하시잖아요. 그럼요. 이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다른 분들은요. 이렇게 동네 장사를 해도 그 틀 안에서 안 나와. 커피 보면서 안 나와. 사장님 나오잖아. 나와 사람들하고 어울리잖아. 접촉을 하시잖아요. 그게 큰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가끔은 힘들어. 가끔 힘들어서 힘든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어줘. 나 힘들다고 하는데 너 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신경도 안 쓴대. 평소에 워낙 접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때 너 힘들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접촉을 안 하면은요. 우리가 왜 선거하는 사람들 악수 하나가 표 하나라고 표현하잖아요. 악수 하나가. 그럼 접촉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접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만나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뭐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갔을 때 어떤 성격이 좋을까요? 물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방법은 다 달라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비즈니스를 진행하려면은요. 접촉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 접촉도 이 꾸준히가 끈기가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근데 나가려는 결단, 나를 바꾸려는 결단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외의 게 하나 나왔어요. 눈치 빠름. 마케팅 당연히 제품에 대한 지식도 당연한 거예요. 제품의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 한심해요. 지금까지 내 앞에서 뭘 배웠나 싶은 질문들이 수시로 들어와요. 아주. 그런데 눈치 빠름도 지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왜 눈치 빠름이 지식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일까요, 이거? 리액션이니까. 리액션이잖아. 아는 게 없으면 리액션을 표현할 수 없어. 그쵸. 아는 게 없으면 리액션이 안 돼. 똥인지 된장이 구분도 못 하는데. 눈치 1도 없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눈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와 뒤의 생각이야. 그리고 눈치가 빠르려면은요, 아는 거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책을 안 보잖아요. 판단이 이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눈치가 없어져요. 생각이 갖춰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딱 집어내더라고요. 러시아 분이. 눈치 빠른.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긍정성, 경제력, 자신감, 미소, 행동이 있는데 아까 이제 여기 외모에서 잠깐 나왔던 거 냄새랑 소리 있죠. 여기에서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신 분 혹시 있나요? 목소리. 목소리에 민감해요? 어떻게? 조금 너무 높고 그런 아줌마들 가끔씩 들리는 듣기 싫어. 그냥
그러고 있어. 소리는 이제 성대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는 건데 그 상대편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듣는 그 자리가 불편한데. 자, 그런데 그 목소리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리지가 않아. 그럼 반대로 나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릴 거냐 안 들릴 거냐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 신경 써야 돼. 가령 코미디언 그 이경님인가 박경님인가 나 바로 돌려요. 나도 그런데. 바로 돌려요. 그리고 붐 있어요. 바로 돌려요. 왜 TV에서 나와가지고 남 노는 거 찍어가지고 뉴스에서 또 떠들겠냐고. 그것도 막 리액션을 이상하게 가면서. 저 바로 돌려요. 못 봐요, 그걸. 짜증나서. 내가 왜 그걸 흔들려야 되냐고. 안 봐요. 근데 박경님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달라지니까. 그거를 자기가 트레이닝을 할 필요는 있어요. 박경님 요즘에는 그래도 덜 하더구만. 옛날에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저 말더듬이에요. 아실 거예요. 저 완전 하이톤이에요. 바꿔놓은 거예요. 저 이거 없잖아. 목젖이 없어요, 저. 해양변이 맞다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선생인데 정말 생긴 건 되게 점잖게 생겼어요. 근데 목소리가 하이톤인데 너무 찢어지는 목소리가 왜? 자, 그거를 자 이런 게 있어요. 호흡을 발성을 할 때 나도 이걸 끌어내린 건데 발성을 더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울려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목소리 여기서 내는 거예요. 여기서 내면 발성 자체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가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좋아할 사람 없어요. 당구장 할 때 봤잖아. 여자애들 와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들려요? 짹짹짹짹 빽빽빽빽 이렇게 들리잖아요. 듣기 좋았냐고. 이거 트레이닝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트레이닝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호감을 다 잃어요. 어떤 순간에? 첫인상에. 첫인상에 모든 걸 다 잃어요. 이 외모는요, 첫 번째예요. 여기에서 80% 먹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첫 순간에 깬다고. 네. 자, 그럼 이 인사하는 것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밝은 모습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본천마치 하는 거랑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누군가가 인사를 했어. 근데 이러고 가는 거랑 아이고 반가워요 라고 하는 거랑 가령 박경래 사장님 누가 와도 반가워 왜 이렇게 예뻐졌어 잘 왔어 누가 와도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반가운 사람한테는 해봤지. 반가운 사람한테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웃기잖아요. 누군가 인사했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인사할 때? 제가 되게 욕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인사할 때 소리를 안 내. 웃어. 소리를 안 내. 되게 욕먹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분명 인사를 했는데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저 갑질인가? 막 이랬어요. 이해가 돼요. 소리를 안 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안 한 거야. 그게 상대방한테 기분 더럽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면 누가 안녕하세요 하는데 라고 하는 거 뭐죠? 안녕하세요 네 이러는 거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인사도 하나의 외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80%를 먹히는 거 80% 먹히는 거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최근에 제 선한 파트너분께서 추천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단어라든가 이제 광고 기법 이거 하나에 수십억의 매출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대행사라는 그 드라마를 보라는 거야. 거기에 다 나온대. 아니 보라고는 표현 안 했어. 거기에 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진짜 거기에 무슨 특별한
방법들이 나오는 줄 알고 컴퓨터에서 고속으로 봤다? 1.5배 고속이 되거든요, 플렉스가. 봤는데요. 특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얼마나 그 문구를 찾아내는 거가 치열한지가 나오더라고요. 치열한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몇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단어 하나, 카피 하나가 생명을 불어넣거나 죽이거나 이거를 한다 라는 거를 봤고, 광고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서 빌런으로 나온 남자가 있는데요. 항상 이러고 있어요. 항상 완전히 이러고 있어요. 이게 내려오질 않아요. 완전 빌런이거든요. 안 내려와. 항상 올라와 있어요. 부하 직원 앞에서도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근데 빌런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짓이 빌런이야. 하는 짓이 빌런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쵸. 하는 짓은 빌런인데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직원을 대할 때도 앞에서는 숙여, 뒤에서 닦아버리고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한테는요, 숙이는 정도가 아니야. 고개를 안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구도 무시를 못하는 거야. 앞에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서 이제 일을 다 만들죠. 근데 그걸 보면서 최근에 이제 카피찬 거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받았어요. 파일을 받고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쓰고 책을 썼다고? 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효과적인 광고 카피 6원칙을 보니까 그 원칙에서 나온 내용들이 원칙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거 백을 어떻게 하는 거지? 쉬워 맞춤. 원칙에 나온 중에 단순한 거, 그 다음에 의외성, 그 다음에 구체성,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스토리. 테마가 딱 6가지였어요. 그러면 한번 이 광고 카피를 내가 왜 들고 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어떠한 표현을 하거나 누군가의 표현을 들으면서 살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호감 가는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받는 영향에 따라서 내 기분도 바뀌고 내 의사 결정도 바뀌어요. 의사 결정이.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살 거냐 말 거냐도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이 제품에 대한 호감이 없으면 안 산단 말이야. 근데 호감이 있으면 살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살 의사 결정을 줘야 돼. 우리가 제공하는 게 뭐죠? 아메이의 비전, 가치 이런 거 너무 멀잖아요. 비전과 가치라고 그러면 너무 멀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아메이 제품과 서비스죠. 아메이 제품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서비스 해주는 거야. 이유는 내가 제품에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너스를 위해서. 저 보너스. 가장 심플한 답은 보너스죠. 그래서 더럽고 가니고 치사해도 참는 경우가 많잖아. 그리고 종국에는요,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더럽고 가니고 치사해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냥 참고 해주는 거지, 보너스를 위해서. 그죠? 그러면 어쨌건 더럽고 아니고 치사한 그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80% 아까 얘기했던 외모적인 거고, 그리고 첫 마디예요. 어떠한 단어를 쓸 거냐. 어떠한 단어를 쓸 거냐예요. 블로그를 쓸 때도 타이틀 계속 그랬잖아요. 말을 할 때도 두 갈식으로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그에게 전달하는 단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히 들어갈 수 있냐 없냐예요. 그게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한 거, 강한 거. 어떤 게 다 단순한 걸까요? 상대편이 바로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저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가령 내가 저 핸드폰에 대해서 모른다고 가정하자고요. 그 있잖아, 그거 그날 그저 세워놓고 그거 왜 그 꼽아가지고 이 동그란 거 뭐 있는 거 거기 네 얼굴 나오더구만, 소리도 나오더구만, 그거 뭐지? 라고 하면은요 혼선만 생겨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야, 핸드폰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거 왜 그래요? 나도 알고 걔도 알아. 명사화되어 있는. 네,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정확히 요구할 수 있는 거,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가령 글을 쓸 때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문제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빠져야 돼요. 전부 다 빠지면서 공지문 쓸 때처럼, 공지문 쓸 때 어떻게 써요? 접두 전미가 아예 없어요. 다 빼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거 닦고. 네, 그것만 써야 돼요. 이것처럼 단순화시켜야 된다고요. 가령 매주 토요일 4시에 서창 이무종팀 미팅을 3시로 바꿉니다. 이거를 다 단순하게 바꾼다 그러면 토요일 미팅 3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게 라고 하면 그때 설명하면 돼요. 단순해야 돼요. 무조건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도 단순해야 돼요. 목표 자체도. 목표가 복잡한, 그래서 목표를 단순하고 쪼개라고 그러잖아요. 가령 내가 1억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은요, 1억 그러면은 1억을 모아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1억 모아야 되네. 언제까지? 언제? 그러면은 언제까지 1,000만 원, 언제까지 100만 원, 그럼 오늘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단순화를 안 시키고 늘어나요. 늘어놓으니까 나도 못 잡아. 상대방도 못 잡아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단순해야 되고요. 서비스나 디자인도 단순해야 되는데,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대명사가 있죠. 전자제품에서. 로고만 탁 나오는 거. 로고만 탁 나오는 거, 그게 뭐가 있죠? 애플? 애플. 다 버렸잖아. 버튼도 다 버린 거잖아요. 싹 다 버려야 돼요. 군더더기를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뭐뭐에 그래가지고 저쩌고 이런 표현들 자체가 상대방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있는 메시지를 다 가려요. 그게 무조건 단순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의외성이라고 표현해요. 의외성. 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 거. 의외.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라고 하는 거. 의외성. 이제 최근에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서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판도라. 2번 들으셨죠? 판도라에 대해서. 2번 들었는데, 그때 그 판도라를 들으셨을 때,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나쁜 거라는 걸.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성을 한번 건드렸어요. 그런데 2분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의외성을 건드린 상황이었고, 이런 의외성을 건드린 상황이었는데, 그날 판도라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2번째 듣는. 그래서 메인 강의실에서 나 저거 알아. 그 생각이 들어요. 벌써 한 번 들었다고, 며칠 전에. 그죠? 벌써 들어요. 그거. 그럼 재탕이 안 된다고. 재탕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재탕이 벌써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머릿속에 벌써 저거 알아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안 들리는 거거든. 근데 제가 거기서 한 번 또 뒤집었죠. 이무 정도 튀어나오고.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한번 확 환기시키고 끌어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성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외성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디 있죠? 의외다라고 하는 거. 현상하고 분위기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나올 수 있지. 네. 환기시킬 때, 분위기 환기시킬 때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게 기억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일면 머리가 지진이 나는 거지. 지진이 나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요 더 오래 가요. 간결한 게 오래 가는 것처럼 의외성이 된 게 기억이 확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그거를 써먹고 싶게 돼요. 누군가에게 써먹고 싶게 돼요. 그래서 의외성을 찾아줘야 돼. 가령 사장님이 너무 조신해. 이미지가 너무 조신해. 그런데 약간 야한 농담을 그 적절한 자리에서 재미있게 했어.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날까? 평소에 반란까지 내가 그러면은요, 저거 원래 그러니까 그러거든? 근데 너무 조신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적절한 자리에서 약간 양농담을 했어요. 완전히 의외. 오, 저 입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확 기억이 나와요. 그 양농담이랑 사장님이. 내가 그래서 그 이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나 보다. 얘기했잖아. 여보, 하여튼 그 바로 앞에 나가는데도 립스틱을 꼭 바르고 나가고 이 치마밖에 안 입어요. 레이스를 치마밖에 안 입는데 그때 스텔라인가? 처음 나와가지고 운전하시고 나 뒤에 타고 엄마가 옆에 탔어. 같이 시장 보러 갔는데 누나야 청바지만 입지 말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단다. 여자는 뭐 해야 된단다. 그리고 운전면허 배워라. 여자는 면허 있어야 된다. 이 지금 시절에 야 씨발아! 이러는 거야. 운전하고 가는데 진짜 갑자기 또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40년이 넘었는데 의외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순간에 뭔가 각인시킬 때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순간 변화거든요. 순간 변화도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죠.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거.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구체성이 뭘까요? 추상적인 거. 가령 이 핸드폰이라고 예를 들자고요. 이 핸드폰의 품질이 우수해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 네, 추상적이에요. 안 먹혀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사진이 어떻게 해서 잘 나와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좀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팩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내가 사용해보니, 누가 사용해보니 그렇대. 더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해보니 그렇더라 가 더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다라고 들어가는 거야. 보통 이제 그 판매 사원들이 써먹는 거, 이거는 화질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찍어봤더니 그때 그 카메라 땡겼는데요, 옥상에 있는 그게 보여요, 이랬잖아요. 그게 구체적인 거야. 맞아.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 다 보이더라. 네. 그러니까 옥상에 빤스만 입고 도는 그 인간이 보이더라. 그게 구체적인 거지. 사실은 그 팩트로 얘기하는 뭐 화소가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아. 안 들려. 60와트의 심으로 땡기는 그 진공청소기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60와트짜리 랜턴 그러면은 몰라요. 얼마큼 밝힐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캠핑 랜턴을 샀어요. 우리 시골집에 가서 달리는 거 봤죠? 그 전기 꽂는 거죠? 충전식인데 그만큼 나와, 밝기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상상할 수 있게. 그게 구체성인 거야. 그걸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감나게, 흥미롭게. 땡겼더니 옥상에 빤티먹이 도넘기는 남자가 보이더라. 그거라고요. 그게 내가, 그럼 나 핸드폰 그걸 바꿀까? 왜? 빤스만 입고 도다니는 여자가 보일 수 있잖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듣는 거 필요한 거고, 그러면 신뢰성. 신뢰성 같은 경우에 맨날 듣는 얘기죠. 어떻게 신뢰를 줄 거냐? 어떻게? 전제 행동, 제가 했던 거가 다 수반이 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신뢰성을 주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권위의 법칙에서 얘기했었죠. 권위의 법칙. 그쵸, 그것처럼. 신뢰성 주기 가장 좋은 거. 상대를 즐기자고. 가령 이런 거야. 번지점프 앞에 섰어요. 번지점프 앞에. 지금 떨고 있어. 어떻게 하면 뛰어내릴까? 뒤에서 확 밀어. 아니 어떻게 하면 안 뛰어내릴까 생각하겠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뛰어내리게 할까 생각해봐요. 뒤에서 확 차고요. 남들 다 뛰어내렸어.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안전하다고 입증이 됐어. 그러면 뛰어내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못 내려. 에이씨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를 인정하더라라고 하는 게 더 커요. 내가 인정한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이건데 글쎄 보니까 누구라도 좋아하고 누구라도 좋아하고 누구라도 좋아하더라. 그러면 신뢰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끌고 와야 돼요. 많은 경험들을. 예들을 갖고 있어야 돼. 예들을. 누구라도 좋아하고 누구라도 좋아하고 누구라도. 거기에는 주축이 뭐냐고요? 보편적으로 다들 좋아해. 그러니까 너도 좋을걸?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래? 최근에 저한테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 갔는데 그 남자가 자기 와이프한테 아메리카 비타민이 괜찮대던데 이걸 먹어야 되더라고. 근데 테이블에 PM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디서 되지도 않은 거를 눈탱이 맞아가 사와서 이러더라고요. 되지도 않은 걸 눈탱이 맞아 사왔어. 그래가지고 일단 제품이 있잖아. 까면 안 되잖아. 와이프가 사왔다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표현할 때 그 찐따야 이러고 표현하더라고. 찐따라고 불러요? 저는 왼수라고 부르는데 진상이라고 부르는데 막 이랬어. 근데 어디서 눈탱이 맞아가지고 그딴 걸 사와가지고. 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제품 못 믿는 거죠. 못 믿어. 근데 그 여자분은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요즘에 다들 이거 먹던데? 그 사람이 그걸 선택한 이유는요 박스도 안 썼어. 선택한 이유는요 다들 먹던데였어요. 주변에 많이 광고가 많이. 그래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아, 다들 먹는다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다들 그거 먹는데요. 보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 먹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서. 그거 한마디가 신뢰를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구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했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뭔데요. 비타민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예요.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농장까지 직접 갖고 있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네요. 라고 했어요. 어딘데요? 여기 있잖아요. 뉴트라이트. 90년 동안 세계 1위에요. 최근에 이렇게 유행 타는 거는 글쎄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서 그 남자분이 거봐라 이 찐따야 바로 나오더라고 다시. 그리고 감성적인 거. 감성을 건드리면 이 지랄 맞은 저도요 드라마 보면서 운다니까요. 어느 때 울겠어요? 저 슬픈 거 안 울어요. 피 흘리고 이런 거 안 울어요. 감동적인 거에는요 벅차요. 감동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져. 인정받아. 이럴 때. 그때 감성이 움직여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슬프게 해서, 구걸해서 이런 거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감동을 만들어낼까? 그 감동 자체가 매력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감동을 주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감정을 흔들 수 있는가도 봐야 돼요. 감정에다 호소해야 돼요. 감정에다가. 그게 가장 오래 남아요. 내가 그 아까 관상에서의 그 남자, 이 이름도 지금도 몰라. 그 넙대대한 얼굴만 알아요. 그리고 바도가 그것만 알아. 거기에서 그 남자인가? 그 남자예요. 거기에서 그 배경은 안단 말이야. 근데 그 단어가 콱 박혔어요. 송강호. 아, 송강호. 단어가 콱 박혔어요. 그 순간에 막 가면서 마지막에 돌아보면서 하는 그게 저의 감정을 흔들었어요. 아, 그래. 파도를 볼 게 아니라 바람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게 제 감정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흔들면은요, 기억이 오래 간다고요. 그래서 감정을 흔들어야 돼요. 감정이 호소하는 콘텐츠 어떻게 만들 건지. 그 감정에 호소를 했을 때 행동까지도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호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스토리. 우리는 가령 그 다른 사람들 까는 얘기 듣는 거 재밌지 않아요? 싸우는 거 보는 거 재밌잖아요. 불난 거 보는 거 재밌고. 네? 재밌는데. 그 싸우면은요, 자기들끼리 막 싸울 때, 그 왜 싸우지라고. 그럼 막 자기들이 막 떠들어. 그럼 나 혼자 막 나래를 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돌아서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일단 재밌는 건 재밌는 거고, 항상 하는 소리. 지금 불편하다고 했잖아. 뭐가 불편했을까요? 마음이 시끄럽고 싸우는 왜 저러고 싸우는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러고 살지가 공통적으로 왜 저러고 살지 그래요. 그런데 재밌거든. 남상 구가는 건 재밌는데 돌아서면 저러고 살지란 말이에요. 그 왜 재밌을까예요. 그 순간이 이야기거리거든 전부 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죠. 아까 있잖아. 저기 슈퍼 앞에서 누구랑 싸우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다고. 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끌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팩트 있잖아요. 60와트 밝기 못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밝기의 예를 들었잖아요. 명확성, 정확성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다시 추가가 떠 있었어요. 그때 천안 갔을 때 그거 거기에 스토리가 같이 묶여버리는 거야. 기억이 확 떠오르죠. 근데 그게 16,000원밖에 안 해요. 어머,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따시만 해. 엄청 밝아. 가격 기억 안 나요? 근데 16,000원밖에 안 해. 엄청 갖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살짝 갈리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어디 필요하신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16,000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16,000원 비싸다고 생각하거든. 그쵸? 근데 뭔가 쓸 일 있겠지. 그쵸, 쓸 일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고가라서. 아, 원래 비싼 거예요, 이게? 네, 고가라서 안 샀는데 찾았어. 그래가지고 얼른 질렀죠. 60와트짜리로. 거의 뭐 이렇게 여기서 피면은요, 밤에 다 끄고 그것만 켜도 될 정도예요. 그것도 충전식이야. 그냥 들고 있었는데. 집에 동그란 거 그거 하나 30와트예요. 그래? 그 밖에 테라스 거기에 켜놓은 게? 그건 15와트. 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면 스토리에다가 정확성까지 곁들여지면은요, 관심도 유발이 확 들어와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밝기라고 했을 때 비교 설명을 하니까 우와 라고 하지만 내가 살 건 아니잖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 있으면 괜찮겠는데? 이 감정이 드는 거야. 거 갈리는 게 이 사람은 필요성을 느끼곤 있는데 굳이 지금 내가 그걸 좋은 제품을 못 봤어. 그러니까는 살 의도가 없어. 이 사람은 필요성 자체를 못 느껴. 그러니까 괜찮겠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괜찮겠는데 유도까지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마지막 쐐기가 들어가 있잖아. 글쎄 16,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그럼 지금 순간 이제 그거 나도 사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명확한 스토리가 들어가줘야지 그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도 만들어야 되고 스토리 같은 경우 상황이 다 맞아야 돼. 그리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맞는 스토리가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 구조도 필요해요. 이 말에서의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구조가 필요할까요? 기승전결? 기승전결도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갈등 상황도 필요해요. 갈증을 느끼게 하거나 갈등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면 기억에도 확 남고요. 행동을 수반할 수 있어요. 왜 아줌마들이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막 꼼짝 못하고 있냐고요. 이해를 못하겠어. 잘생긴 배우지. 잘생긴 그 배역에 내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왜 빠질까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아니요. 나는 경험이 여러 가지 트릭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갈등 상황이에요. 맨날 이렇게 싸우잖아. 뭐 싸우는 주제 똑같아. 뭐 배다른 아들의 뭐에 불륜에 뭐 맨날 똑같아. 근데 맨날 갈등 상황이잖아. 그 갈등을 보면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갈등 상황을 만들거나 갈증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에게. 그럼 갈등 상황이라는 거는 뭘까요? 스토리에서. 아까 잠깐 얘기한 다른 제품. 저는 그 두 부부의 갈등 상황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끼게 된 거야. 끼게 됐는데 이걸 까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 해가지고 이거를 옹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자, 그럼 갈등 상황을 저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들여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르는군요. 저는 진상이라고 부르는데. 기분 좋아서 들어가더라고. 일단 들여보내놓고 그 여자만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품의 구매 결정 권한이 남자한테 있는 게 아니네 라고 판단돼서 그럼 여자한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갈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유행. 어떻게? 역사. 어떻게? 유일무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드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안 먹는 것보다 나아요. 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갈등을 만들어 놓고 그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야. 갈등만 하고 있는 거, 그 싸움 구경인 거잖아. 갈등 만들어 놓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무지 많죠? 됐어요?